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심히 지나치는 그 작은 가게 안에 미래 기술의 핵심이 숨어 있을지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누군가가 한국의 동네 편의점 문 앞에서 자신의 세계관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 본사 엔지니어,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설계 분야에서 수많은 기술을 구현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 에밀리 맥그리거 가명은 전 세계 유통 자동화의 미래를 설계하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술 중심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우연히 들른 작은 편의점 안에서 그 모든 생각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서 오세요라는 무인 환영 음성과 함께 계산대 없는 구조, 진열대 자동 보충 시스템, 고객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와 카메라의 조화, 그녀가 설계해온 모든 시스템이 이 작은 공간에 이미 구현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은 단순한 기술 감탄을 넘어 그녀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는가? 기술이 아닌 철학이 공간을 지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한국 편의점의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어떻게 무릎 꿇을 만큼 충격받았는지, 기술자였던 그녀가 어떻게 사람 중심 설계자로 거듭났는지, 그 감정과 여정을 15단락에 걸쳐 생생히 전해드릴 겁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통해 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그 지점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밀리 맥그리거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이름난 자동화 엔지니어였습니다. 대형 유통사와 IT 기업에서 무인 시스템, 스마트 매장, 인공지능 기반 재고, 관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현장 구축까지 참여한 그녀는 세계적으로 기술 설계의 최전선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학회 발표 속 그녀의 이름은 자동화의 미래를 뜻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에 온 건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선 아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업 미팅차 방문 일정이었고 그중 소소한 일정 하나로 포함된 것이 바로 한국 동네 편의점 투어였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엔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냥 동네 상점이겠지,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모든 설계 기준과 기술적 자존심은 놀라움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선 입구에 들어선 순간 어서 오세요라는 부드러운 환영 음성과 함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도 없고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문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매장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자 눈앞엔 계산대가 사라져 있었고 진열대 사이엔 사람이 계산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풍경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곧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모든 상품이 마치 스스로 질서를 갖춘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고객이 손을 뻗어 제품 하나를 집어들기만 하면 진열대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센서와 무게 감지 장치가 협업해 이 자리에 상품이 빠졌음을 인식한 뒤 알람을 띄우거나 자동 보충 로봇을 호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면서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내가 설계해온 고급 시스템도 이 작은 가게 앞에서는 유치한 시도로 보인다. 더 놀라운 건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담고 그냥 출구 게이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출구 게이트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 고급 결제 시스템이 고객이 담은 제품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 금액을 산출하고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대, POS 기기, 줄 설 필요도 없고 현금 넣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설계해온 전통적 계산 시스템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섰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새벽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조차 그녀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나는 기술자지만 이 공간이 말해주는 건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 그 글귀는 그녀의 설계 신념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길을 향한 각성이었습니다. 이 작은 편의점 한 공간 속에 미래 설계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강렬했고 그녀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충격의 이야기를 다음 단락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에밀리는 발걸음을 옮기며 매장 내부를 세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공기가 달랐고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 진열대 높이와 선반 간격, 바닥 질감까지 모두 하나의 설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요소도 무심코 배치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은 사람의 눈높이와 동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진열대 사이 통로는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 부딪힘이 없도록 여유 공간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로 한가운데 서서 주변 진열대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선반 위 제품 배치는 규칙성과 변화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눈에 띄는 제품은 고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배치 하나가 고객 경험의 시작이고 끝이 되겠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품 하나마다 부착된 작은 라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라벨엔 QR코드, 가격 정보, 유통기한이 담긴 한글 텍스트와 함께 컬러 코드가 섬세하게 매치돼 있었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대자마자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가 깔끔하게 나타나는 앱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성분, 원산지, 칼로리 정보가 직관적으로 정리돼 있고 거기에 추천 조합이나 할인 정보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QR 라벨 하나가 제품과 고객, 매장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잇고 있었고 에밀리는 그 순간 정보의 흐름이 공간 속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누군가 제품을 집어들면 바로 그 자리에 반응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열대에 내장된 센서가 제품의 무게 변화를 감지하고 그 정보를 중앙 시스템에 전송해 재고 부족 신호를 띄우거나 보충 요청을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즉, 제품이 팔리는 순간 매장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었죠. 에밀리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고 이건 단순한 자동 판매점이 아니다. 제품과 매장이 소통하는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구조를 설계한 엔지니어의 이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간을 이렇게 촘촘하게 고민했을까? 그 사람은 분명히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깊이 연구한 설계자였을 겁니다. 에밀리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공간 설계, 정보 설계, 인간 중심 설계. 이 셋이 조화롭게 쓰일 때 단순한 가게도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매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술 중심으로 설계해왔지만 이곳은 사람 중심 설계로 완성된 공간이다. 그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이제부터 걸어갈 길은 기술의 정복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설계자가 되는 길이 될 것이란 예감과 함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감동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녀의 내부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숨을 멈춘 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편의점의 구조, 고객 동선, 진열 시스템, 자동화 기술, 결제 방식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복기하며 그녀는 맥북에 무언가를 적어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제목이 떴습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 한국 편의점 사례 분석. 평소라면 자동화 알고리즘의 속도, 오류율, 응답 시간을 따져가며 보고서를 작성했겠지만 오늘 그녀는 그 어느 기술 문서보다 감정이 섞인 단어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이 목적이 아니다.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고 매 순간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사람이 기술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 문장을 적는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수많은 설계와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고객의 마음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매장 안에서 손잡이 하나에도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화장실 문 근처에 설치된 센서 등은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공간의 정적. 그 편의점은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분명 여러 명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수학적으로 계산된 동선처럼 사람들의 움직임이 엇갈리지 않았고 대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공간의 혼잡을 줄이고 사람이 머물고 싶은 리듬을 설계하는 도구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애플 본사에서 누군가도 명확히 말해준 적이 없던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시 그날 찍어둔 매장 내부 사진을 열었습니다. 진열대의 끝에 조용히 붙어있던 문구가 눈에 띄었죠.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짧은 한 줄. 바로 그 문장에 이 매장 전체를 설계한 사람의 철학이 응축돼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느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게, 누구도 기다리지 않게,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간. 그 철학이 있었기에 기술은 도구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치 일기를 쓰듯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보다 더 정교한 설계를 봤다. 그건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날 밤 에밀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도 그녀는 다시 그 편의점 안을 거닐고 있었고 자신이 그동안 간과했던 혹은 잊고 있었던 사람의 리듬이라는 설계 원칙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출장에서 끝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다음 날 그리고 향후 몇 년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전날의 경험은 디테일을 넘어선 철학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고 다시 그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손에 노트북 대신 가벼운 수첩과 펜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봤다면 오늘은 고객의 눈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이 공간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편의점 문을 지나 다시 그 공간에 들어서자 에밀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분명 어제도 봤던 구조였고 진열대와 동선은 똑같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느낌은 또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어느 정도 친숙함이 생긴 상태에서 둘러본 공간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그녀의 감각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울리는 어서 오세요라는 음성. 그 음성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울리겠지만 소리가 피곤하거나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죠. 이 음성 하나에도 톤과 간격을 조율한 디자이너의 고민이 있었겠구나. 그녀는 냉장고 쪽으로 다가가 생수를 하나 꺼냈습니다. 병을 들고 나올 때 냉장고 문은 닫히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닫히는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자동문은 빠르게 닫히며 사용자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하지만 이 냉장고는 늦은 속도로 사람의 행동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작은 부분 하나에도 배려라는 설계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낀 순간 에밀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전부가 아니었어. 기술은 사람의 속도를 맞추는 예술이었구나. 계산 구역 근처에서는 한 고객이 상품을 짚고 그냥 걸어 나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구 센서와 카메라가 알아서 상품을 인식하고 결제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은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단지 간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수백 시간 동안 개발하고 실험했던 자사 매장의 자동 계산 시스템은 기술적으론 정교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복잡한 인증 과정과 불필요한 동작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 편의점은 기술이 사라진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매 순간 작동하며 고객의 선택과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의 기술. 에밀리는 자신이 그동안 기술이란 사용자 앞에 나서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곳은 기술은 사용자의 뒤에서 조용히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열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기술은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녀가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확실히 그녀 안에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부심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단순한 설계자가 아닌 공감 설계자로서.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작은 편의점, 조용한 냉장고 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편의점을 나와 인근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심 속 평범한 거리, 눈에 띄지 않는 가게들, 학생들이 지나는 길,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지나가는 모습, 모든 것이 그저 도시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에밀리의 눈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는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어. 몇 블록을 더 걷다 보니 또 다른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대형 체인점이었고 외부에는 무인 운영 중이라는 전광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전날 본 편의점과는 또 다른 구조와 시스템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내부는 약간 더 넓었고 입구엔 QR코드를 인식하고 입장하는 간단한 등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QR을 스캔하고 입장했죠. 그러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환영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음성이 울렸습니다. 에밀리는 두 번째 편의점에서 첫 번째 매장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기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엔 매장 안에 고객 동선을 추적하는 AI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고 고객이 어느 진열대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어떤 상품에 관심을 두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품 옆에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어 고객이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해당 제품의 상세 설명이 뜨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의도를 예측하려는 기술이었죠. 에밀리는 이 장치를 보고 무릎을 굳혔습니다. 이건 내가 제안만 하고 구현하지 못한 방식인데 이 작은 매장에서 실현됐다고? 그녀는 감탄과 동시에 묘한 자극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수백 페이지의 기획안을 작성하고 투자자와 논의하며 실현 가능성을 따졌던 기술이 이미 한국의 거리 한복판에서 일상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매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한 구역에는 간단한 셀프 조리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컵라면, 즉석 도시락, 냉동식품 등을 전자레인지와 연동된 전자택으로 조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상품을 기기에 넣자 제품의 RFID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적절한 조리 시간이 자동 설정됐고 사용자는 버튼 하나 누르지 않고도 음식을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스마트한 맞춤화야. 에밀리는 속으로 감탄하며 메모했습니다. 기계가 사용자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된다. 사람이 기술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는 구조. 이건 정말 중요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설계했던 매장 시스템은 항상 사용자 교육이 필요했지만 한국의 이 시스템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끔 설계돼 있었죠. 사용자가 고민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기술의 배려임을 에밀리는 그제서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매장 한 구석에서 고객 의견을 적는 작은 패널을 발견합니다.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근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내 컵라면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 진열대 높이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에밀리는 이 시스템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기술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삶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는 설계자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것은 이 작은 매장, 이 평범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한 지극히 한국적인 기술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또 다른 편의점을 나와 잠시 거리를 벗어나 강가 쪽 길가를 걸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충격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서 가능했을까? 다른 나라엔 왜 이런 편의점이 드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그녀는 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옮겼습니다. 걸음을 멈췄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한 작은 무인 자동 판매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캔 음료가 진열돼 있고 고객이 버튼 조작 없이 손을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음료가 나오는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갔고 한 손으로 동전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건 작은 자동화가 아니라 소비자 행동을 설계한 장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한국에서 점점 흔해지는 무인 편의점의 맥락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국내 유통업계는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 테이크앤고 방식의 스마트 편의점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GS25의 가산 스마트 브랜치가 QR코드 기반 출입 시스템, AI 카메라 분석, 무게 센서 등을 도입하여 고객이 들어와서 제품을 짚고 나가는 순간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또한 CU도 얼굴 인식 방식의 무인 편의점을 테스트 운영 중이며
앱 기반 출입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엔 소비자 경험의 혁신이라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는 그 철학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작은 마트 한 점포가 미래 유통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한 줄을 기록했습니다. 자동화는 기계의 영역이 아니라 소비자 행동을 읽고 배려하는 설계의 영역이다. 그 문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기술로만 바라본 유통 시스템과는 다른 시선, 그 시선이 이 순간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 쪽 가로등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장면을 보며 이 도시가 만든 기술은 사람의 행동과 기억을 설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자동 판매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기술의 경계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조화롭게 만나는 미래의 설계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가벼운 조깅을 겸해 다시 그 구역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 날 본 편의점들이 떠올랐고 그 속에 담긴 설계 철학들이 자꾸 마음 한켠에서 울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느리게 걷기 시작했으며 주변 상점들의 외관, 간판, 진열 방식까지 눈빛으로 스캔하며 살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한 블록 옆에 또 다른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복합 무인 매장이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었고 입구 앞엔 QR 출입 게이트와 스마트 잠금 장치, 간단한 등록 화면 터치 패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볍게 QR을 스캔하고 들어갔습니다. 입구가 열리자마자 환영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음성과 함께 공기가 살짝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매장은 이전 매장과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부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하며 상품을 점검하고 빈 진열대를 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봇이 천천히 다가와 상품을 자동 보충하는 작업은 흔한 과장된 기술 시나리오 같았지만 이곳에선 그것이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또한 벽면엔 디지털 태그가 붙어 있었고 고객이 진열대 앞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해당 상품의 리뷰, 평가 점수, 재고 수량과 할인 정보가 세련된 UI로 출력되는 작은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그 스크린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고객과 제품 사이에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에밀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상점이 아닌 상호작용이 설계된 공간이다. 한편 계산 절차는 완전히 무형이었습니다. 에밀리 자신도 자각 없이 제품을 손에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 나왔고 출구 센서가 그녀의 제품을 인식하며 거기에 연결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숨소리마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인 계산의 끝판왕인가. 더욱 인상 깊었던 건 고객 피드백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출구 옆 작은 태블릿 화면엔 방금 매장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 조사 문구가 떴고 고객이 간단한 터치로 평가하면 매장 관리자 화면에 즉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이 매장은 딱딱한 안내 문구보다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부드러운 문장과 아이콘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부분에서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로 대화하는 공간이다. 매장을 나서며
그녀는 거리의 하늘과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빌딩과 간판 위의 간판 글자, 가로등의 위치, 보행자 흐름까지 모든 것이 설계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곳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잊히지 않는 경험이 된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이 설계를 내 손안에 넣을 것이다. 사람과 기술이 대화하는 공간을 설계할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출장도 기술 탐방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사람 중심 기술이라는 새 길 위에 놓였고 그 길의 첫걸음이 한국의 작은 무인 매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또 다른 무인 매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 조명 아래 간판엔 24시간 무인 운영이라는 문구가 작게 반짝이고 있었고 입구엔 자동문과 QR코드 인식 장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QR을 스캔하고 조용히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조용한 환영 메시지가 흐르는 순간 에밀리는 온몸을 감도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매장 내부는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진열대 사이엔 얇은 유리벽이 세워져 있었고 고객이 다가가기 전엔 디지털 정보가 진열대 앞 유리에 은은하게 비치듯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엔 투명한 전자 태그가 붙어 있었고 고객이 손가락 하나로 제품을 터치하면 상품 정보, 할인율, 재고 상태 등이 매끄럽게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제품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정보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자동으로 원래의 배열로 돌아갔습니다. 자동 계산 시스템은 한층 더 진화해 있었습니다. 상품을 담는 순간 손목의 스마트 밴드나 휴대폰 앱이 자동으로 인식을 시작하고 출구 게이트를 통과하면 모든 제품과 금액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이라는 행위가 사라진 공간. 에밀리는 숨을 고르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녀는 매장 중앙으로 가서 공간 전체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은 없었고 소리는 손님들의 발걸음과 제품이 진열대에서 떨어지는 작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이 공간의 숨소리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서 기술의 존재감은 옅고 온화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는 간이 카페 코너가 있었고 소량의 음료와 스낵을 셀프로 선택해 가져가는 자판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 자판기는 일반 방식이 아니었고 상품을 꺼내면 자동으로 스마트펜이 꺼내고 고객이 이를 집어들면 센서가 손의 움직임을 감지해 선택한 상품만을 계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에밀리는 이 장면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건 단순한 자판기가 아니다. 기술과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매장 구석에서는 작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고객들이 사용 후 매장 경험을 평가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매장 이용은 어떠셨나요? 3가지 감정 아이콘과 간단한 텍스트 입력란이 있었고 고객이 터치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 매장 중앙 시스템에 반영되어 진열 스케줄, 조명 배치, 제품 위치 등을 자동 튜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자동 튜닝 시스템은 어제 그녀가 본 매장보다 진일보한 형태였고 매장 설계자가 아닌 공간 요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매장 출구로 발걸음을 돌리며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술은 숨겨질 때 가장 아름답다. 그녀는 이제 기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작은 무인 매장 한 공간 안에 평범하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는 매장에서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인 매장 내부의 정교함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기술자가 아닌 관찰자의 눈으로 이 도시의 일상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도심 거리에는 또 다른 무인 점포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 무인 편의점 운영 중. 작게 붙은 문구 하나조차 강한 자부심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편의점 입구로 들어서자 입구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고 매장 내부로 진입한 순간 에밀리는 어제와 오늘 본 매장들이 서로 다른 계열의 단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기본 무인 구조에 더해 고객 사이 흐름 최적화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었습니다. 진열대 사이엔 사람 흐름을 유도하는 LED 유도선이 깔려 있었고 고객이 그 흐름을 따라 걷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매장 전체를 탐색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매장 내부 동선을 따라 진열대 한복판을 걸으며 이 공간은 무늬처럼 설계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궤적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 궤적에 맞춘 조명, 진열대 각도, 상품 라벨의 정렬 방향까지 모두 최적화된 배열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며 이 매장의 설계가 단순히 기술 구현이 아니라 공간 철학의 실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출구 쪽 벽면에 걸린 스크린이었습니다. 스마트 데이터 시각화 화면이 매장 운영 상태, 실시간 고객 수, 인기 상품 순위 등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고 그 화면은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고객 행동 흐름이 바뀌면 미묘하게 화면이 움직이며 매장 배치 제한, 제품 보충 알림 등이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구조였죠. 에밀리는 충격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가게 하나가 작은 본사 역할을 하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손목을 보며 스마트 밴드 진동 알람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출구 근처입니다. 결제 처리 중입니다. 그 알림은 가볍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에게는 기술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매장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돌아보던 그녀의 눈엔 한국 도시는 단순한 빌딩과 거리들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 철학이 녹아든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편의점 사각 진열대 뒤에서 정보가 흐르고 로봇이 움직이고 고객이 웃으며 지나가는 미래의 도시 풍경을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설계자가 아닌 배우는 존재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숙소에서 혼자 조용히 노트를 열고 방금 본 무인 매장의 설계 요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LED 유도선, RL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보충, 계산 없는 출구 구조 등 그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돼 기술이 사라지는 매장이라는 개념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 흐름을 따라 자신이 설계해온 매장 구조들을 떠올렸습니다. 설계도, 사용성 테스트,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 모두 기술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고 정작 고객 경험은 부수적 고려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 편의점 구조들은 처음부터 고객 경험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있을 발표 자료 슬라이드를 머릿속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술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배려와 흐름을 설계하는 도구다. 그 자료에는 미리 찍어둔 편의점 사진, 스크린샷, 내부 흐름도,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선까지 모두 한 흐름 위에 놓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으로 키보드 위에 살짝 놓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설계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잠깐 깜빡였고 호텔 밖 가로등 빛이 창문을 통해 살짝 들어왔습니다. 빗줄기 하나가 키보드 위를 스치고 사라졌을 때 에밀리는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다르게 설계할 것이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그녀는 노트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 편의점 시스템이 남긴 질문과 감동을 천천히 소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편의점이 아닌 한국의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복합 스마트 매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미래형 복합 리테일 테스트베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공간이었고 서울 시민들 사이에선 그저 평범한 무인 복합 편의시설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에밀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실험할 수 있는 진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내려와 연결된 지하 쇼핑 공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구 벽면에는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방문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LED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이 가까이 다가오면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지금 가장 많이 찾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가 제시되고 답을 터치하면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재미 요소였지만 에밀리는 그 속에 기술과 마케팅, 인간 심리까지 녹아든 정교한 설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장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마치 작은 미래 도시 안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발걸음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내장돼 있어 고객이 어느 진열대로 많이 몰리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벽면 스크린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밀집 구역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매장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에밀리는 제품 코너를 돌며 진열대 앞에 멈췄습니다. 각 상품엔 평면 가격표 대신 작은 디지털 네임 태그가 달려 있었고 고객이 손을 뻗는 순간 해당 손의 움직임을 감지한 센서가 태그를 통해 상품 관련 정보, 영양 성분, 리뷰까지 순차적으로 띄워주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UI가 아니라 UX 자체를 디자인한 거야. 그녀는 속으로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장 끝에 자리한 셀프 휴게 공간에 다다랐을 때 에밀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곳이 아니라 전자식 콘센트,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작은 미디어 벽이 설치돼 있어 고객이 제품을 먹으며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벽면 스피커에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음량은 고객 수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서조차 사람 중심의 설계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음료 하나를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며 잠시 머리를 식혔습니다. 자판기조차 기존 버튼식이 아닌 음성 인식과 터치 센서를 병행한 구조였고 사용자가 말을 끝내기 전까지 결제를 유예하며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절이야. 기계가 인간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예절. 그 말은 그녀의 가슴속을 울렸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장을 나서기 전 출구 벽면에 걸린 작은 플라스틱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적힌 문구가 있었죠. 고객이 멈출 수 있는 공간은 기술이 배려하는 시간입니다. 에밀리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가방 안 노트를 꺼내 천천히 옮겨 적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지만 사람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배려가 설계에 스며든 공간,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가장 큰 기술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강남의 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 위치한 AI 체험형 스마트 리테일 존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무인 매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피드백하는 AI 기반 유통 공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기술적 충격들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진짜 한국형 유통 혁신의 본질을 목격하게 됩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띈 건 정문 앞에 배치된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QR코드를 꺼내려 했지만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얼굴 인식만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놀란 그녀는 안내에 따라 정면을 바라봤고 0.5초도 채 안 되어 문이 열리며 어서 오세요. 에밀리 고객님이라는 음성이 매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정보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기억하는 기술이다. 매장 내부로 들어가자 그녀를 반기는 것은 냉장 음료 코너의 AI 큐레이션 로봇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외형의 이 로봇은 그녀가 가까이 가자 즉시 접근 경로를 인식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고객님, 오늘 날씨가 덥네요. 지난번엔 이온 음료를 선택하셨는데 이번엔 피치맛 워터는 어떠세요?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로봇이 지난 구매 기록을 기억하고 날씨와 기분까지 고려해 제품을 추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AI 기술이 고객을 기억하는 친구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로봇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코너로 이동하자 자동 진열 시스템이 설치된 진열대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상품이 부족해지면 내부 카메라와 센서가 자동 인식하여 즉각 뒤에서 대기 중인 제품을 앞으로 밀어주는 구조였고 그 동선과 보충 방향은 매장 내 고객 동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공급망과 소매 경험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보가 흐르고 반응하는 하나의 생명체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건 계산대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계산대라는 개념조차 사라져 있었고 고객은 매장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결제 내역이 미리 스마트폰에 승인 알림으로 도착합니다. 그 알림 속에는 단순한 금액 외에도 이 제품은 어제보다 5% 할인되었으며 앞으로 일주일간 리필 상품이 추가 출시됩니다. 라는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가 아닌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설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흐름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매장 한편의 라운지 코너에 앉아 그녀는 가볍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금까지 봤던 장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감시가 아닌 기억, 조작이 아닌 배려, 속도가 아닌 흐름을 설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한 줄을 마음속에 써내려갔습니다. 기술이 나를 알아보고 나보다 먼저 내 상태를 배려할 때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감동이다. 그녀가 매장을 떠날 때 입구엔 또 다른 고객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순간 AI 음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나영 고객님. 에밀리는 걸음을 멈추고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매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으면서도 각자에게 맞는 개별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기술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닮은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통찰이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짐을 챙기기 전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대학교 부설 연구센터 내의 스마트 유통 테스트존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이 공간은 대한민국의 유통기술과 소비자 행동 분석을 실시간으로 실험하는 미래 설계형 연구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기술과 인간, 데이터와 감성이 어우러지는 설계 철학의 원형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보여주기 위한 매장이 아닌 진짜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진열대 앞에는 수많은 고정형, 회전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라이다, 센서와 적외선 인식 장치들이 달려 있었으며 바닥은 진동 감지 센서와 압력 분산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쇼핑 카트 바퀴에도 센서가 장착돼 소비자의 이동 경로, 멈춤 시간, 회전 습관까지 모두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그 공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연구원 한 명이 함께 걸으며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선택을 분석합니다. 손의 위치, 눈의 방향, 체온 변화까지요. 그 말에 그녀는 한순간 멈춰 섰습니다. 기술은 이제 사용자의 의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 바깥의 감정과 욕구를 먼저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감시로 느끼기보다 이해를 위한 관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진열대를 지나 음료를 고르자 곧이어 맞은편 벽에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반응했습니다. 에밀리 고객님, 해당 제품은 최근 사용자 반응이 좋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음료 중 상쾌함 점수 9.1점인 이 제품은 어떠세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상쾌함 점수라니. 제품의 주관적 체감 경험을 수치화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라니. 그녀가 지금까지 설계해온 시스템보다 몇 단계는 진화한 구조였습니다. 연구소의 한켠에는 데이터 설계실이 있었고 그곳에선 하루 동안 수집된 수천 건의 고객 행동 데이터가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보행 패턴 시각화, 맵, 상품 앞 체류 시간 분포, 제품 회전율 및 정서 반응 추이 등의 지표가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었죠. 그녀는 숨을 삼키듯 말을 아꼈습니다. 이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사람을 해석하는 언어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연구실 구석에 있는 몰입형 체험존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가상현실로 구현된 스마트 매장이었고 VR 헤드셋을 쓰고 나면 가상의 소비자가 되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쇼핑 패턴을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체험하며 단 몇 분 만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색상, 조명, 냄새, 배경 소음에 따라 제품 선택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었죠. 체험을 마친 후 연구원은 조용히 그녀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기술이 소비자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고요한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서울의 거리, 간판, 전광판, 그 모든 것들이
감정과 설계가 살아 숨쉬는 풍경임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곧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택시에 몸을 싣고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며 유리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간판과 사람들의 표정, 신호등 아래 잠시 멈춰선 행인들, 그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모두가 바쁘고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관된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이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라면 흔히 혼잡이라 불렸을 이 거리 풍경을 지금은 조화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질서하게 느껴졌던 한국의 속도, 소음, 간격, 그리고 기술의 존재들이 지금은 오히려 사람의 숨결을 따라 흐르는 일종의 배려의 리듬으로 보였습니다. 공항 도착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기에 에밀리는 기사님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가능하면 시청 앞을 한 번만 돌아서 가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처음 무인 매장을 접했던 그 거리, 그 첫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순간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장은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문 앞을 지나던 사람들 몇몇이 무심한 듯 그러나 자연스럽게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누구도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이야말로 한국이 기술을 일상으로 녹여낸 증거였고 에밀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짧지만 깊었던 며칠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편의점부터 대학 연구소의 실험 공간, 강남의 AI 매장과 작은 지하철 안무인 판매기까지 그 모든 곳에서 경험한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 빠르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조율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번 여정 동안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수없이 많은 설계를 분석했으며 수없이 많은 느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한 문장은 그 어떤 숫자나 그래프보다도 명확했습니다. 기술이 삶을 따르는 순간 사람은 기술을 믿게 된다. 한국의 매장과 도시들은 그녀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메모장에 짧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무인 매장은 기술이 아니라 감동을 설계한다. 그 문장은 이제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문장,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기술을 설계해 나갈 기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그녀는 뒤돌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리던 그 장면은 마치 앞으로의 여정의 축복이라도 내려주는 듯 보였고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위한 기술을 설계할 것이다. 기억하고 기다리고 반응하며 사람을 이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 첫 번째 영감은 한국이었다. 비행기 이륙을 알리는 방송이 흐르고 좌석 앞 안전벨트 표시 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창가 좌석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을 기대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있었고 그 화면엔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리한 메모와 이미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수록 그녀의 머릿속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무인 매장 어딘가에선 또 누군가가 조용히 제품을 고르고 계산대 없는 출구를 지나 기술의 배려를 느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건 철학이었고 태도였고 결국 사람을 위한 설계였다.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무인 기술의 정수는 단순히 기계가 일을 대신해주는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던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떠오르고 도심이 작게 멀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아래 펼쳐진 도시를 보며 마치 거대한 회로망처럼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고 소통하고 반응하며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평평하게 내려앉은 시스템. 그건 그녀가 지향해온 디자인 철학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비행 중에도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기술은 늘 사람보다 한 발짝 뒤에 있어야 한다. 사람이 멈추면 멈추고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보고 느낀 한국 무인 시스템의 본질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메모장에 손을 얹고 그 문장을 더듬듯 타이핑하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진행할 다음 프로젝트는 사실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 대규모 파일럿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예산과 규제의 벽까지 감안해야 했죠.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속엔 그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단순한 기술 설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실현하려는 분명한 철학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무인 편의점, AI가 상품을 추천하던 로봇, 소비자의 발걸음을 감지하던 진열대, 고객의 기분까지 기억하던 출입 시스템.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단순한 기술적 발견이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 배려와 흐름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설계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비행 중간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무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건 비움이 아니라 채움의 방식이었다. 기술이 사라질수록 사람은 더 선명해진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졌고 그 감동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고 기내에 안정적인 조명이 퍼지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설계할 공간, 자신이 구현할 기술은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인 한마디는 마치 자문처럼 들렸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진실은 수많은 도시와 기업, 거대한 연구소가 아니라 편의점 앞 무심한 조명 아래 조용히 열리던 자동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